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. 오늘은 앞에 이제 눈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. 올해 독일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이게 약간 이상기후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이 오니까 좀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 러시아 문학 작품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눈이 와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약간 편집을 했는데요. 이 책을 읽을 때도 좀 어울리는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 러시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에 읽어야 그 참맛이 더 좀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품들을 특히 읽을 때는 그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, 광활한 설원 이런 그 장면들을 좀 상상하면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나 싶고, 반면에 이런 책들을 여름에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왠지 그 느낌이 좀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러시아 작품 가운데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아벌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 작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, 왜냐하면은 이 도스토옙스키를 말하고자 함에 있어서 돈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돈에 시달렸던 작가로 유명한데요. 심지어 그 데뷔작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. 뭐 위대한 데뷔작으로 손꼽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그에 따른 인간의 심리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, 이게 실제로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. 아버지가 의사였는데, 지금이야 의사 하면은 좀 돈을 잘 버는 직종에 속하지만 그때 러시아 사회에서 그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잡계급의 일환으로 돈을 못 버는 직업이었어요. 궁핍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그런 의문의 사고를 겪게 되면서 이 가난과 아버지의 죽음이 이 작가의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콤플렉스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을 때 이 작가는 잠시 좀 자만심이 올라가서 우쭐했었는데, 또 이 꼴을 못 보는 그 귀족 출신의 투르게네프는 도스토옙스키를 일컬어서 러시아 문학의 코에 난 뾰루지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는 그 기급 계족의 작가였고, 이 도스토옙스키는 작계급 출신의 작가였어요. 그래서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는 이 계급에 따라서 그 원고료가 달랐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형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이 작가의 심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, 이런 형마저 일찍 죽게 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형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고, 또 가난했던 자신의 어떤 신분을 덮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좀 사치를 탐닉했고, 게다가 도박을 일삼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돈에 계속 쪼들릴 수밖에 없었고, 끊임없이 빚을 갚기 위해서 글을 써야 했어요.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라는 그런 책도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만큼 이 돈이 이 작가에게서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, 오늘 소개할 이 제아벌 같은 경우에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궁핍했던 시절에 썼던 작품이자 이 위대한 작가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작품입니다. 이 제아벌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, 주인공은 가난한 대학생이 라스콜리니코프예요. 이 주인공이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주인공이 왜 살해를 했냐는 것입니다. 이 제아벌이라는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말하는 죄 같은 경우에 러시아어로 한 발자국 내딛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뭐 즉 영어로 말하자면 오버스텝격인 거죠. 왜 이 주인공이
죄를 저지른 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부여했느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, 이것은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쓰는 논문에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. 이 논문이 바로 초인 이론이라는 논문인데, 초인 이론이라 하면은 인간은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범한 인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뭐 일을 저질렀을 때 평범한 인간과 다른 평가 혹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이 대학생 주인공은 자신의 논문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인지 비범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이 살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죠.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이 주인공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엄청난 소외감을 느낍니다. 이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자살과 자수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. 오히려 이 살인 후에 자신이 궁금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었던 것이죠. 이러던 와중에 매춘부인 소냐를 만나게 되는데, 처음에 이 소냐를 만났을 때 주인공은 그 소냐와 자신이 똑같은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. 독실한 종교인이면서 어떻게 육체를 타락시킬 수 있느냐, 이 매춘부와 살인자는 같은 동급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 어떤 사소한 계기가 생깁니다. 우연히 소냐와 함께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글을 읽게 되는데, 이때 처음으로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과 소통함을 느끼고 그 소통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.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소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. 이 주인공은 결국 이 소냐의 권유로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 형벌을 받고 이제 시베리아에 갑니다. 오히려 그곳에서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껴요. 그러면서 이 책이 끝이 나는데, 마지막에 그 시베리아 형벌을 가는 대목은 마찬가지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셰프스키 그 클럽 가담죄로 시베리아 유형을 살았던 자신의 자전적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. 간단하게 이 책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, 이 작품의 교훈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이야말로 구원으로 향하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라는 것을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인간은 즉 고통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.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도 이제 어떤 힘들거나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느낄 때 한 발자국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그 책 안에서 주인공의 심경 변화, 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느껴지는 다양한 그 내적 갈등들이 정말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 겨울에 어울리는 러시아 문학 작품인 만큼 겨울이 가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추스!